네, 안녕하세요. 울산 삼산동에서 장조피부과 원장 곽태훈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의 고민인 모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은 털이 나오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피지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모공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좋지 않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산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산길에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없어지고 나무가 무성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등산로가 열리게 되면 길이 넓어지면서 나무가 없어지게 되죠. 모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모공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 피지만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20대 초반이 지나게 되면 피부 노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 이 모공을 지탱하고 있는 탄력 섬유가 늘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 분비뿐만 아니라 노화가 오면서 모공은 점점 늘어지고 결국은 처음에 동그랗던 모공이 나중에는 푹 패이는 모공까지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공은 사춘기 때부터 잘 관리하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공이 넓어져서 오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지샘이 일반인들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받은 피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성 피부나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에는 모공이 점점 늘어질 수밖에 없고 유전적인 요소도 조금 있습니다. 또 식습관, 특히 밤에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좋지 않게 되고 또 자외선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역시 모공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 때문에 고민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무조건 레이저 시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은 피지 분비와 콜라겐, 탄력섬유, 노화 때문에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피지 분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공 레이저를 아무리 하셔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지 분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약을 복용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 모공 레이저는 일반적인 다른 리프팅 레이저나 색소 레이저하고 다르게 한두 번만으로 절대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이저가 모공 레이저 중에서 아이콘 스타록스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한두 번만에 절대 효과를 볼 수는 없다. 한 3개월 정도, 3번 정도 하고 나면 모공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고 10번을 치료해도 50% 이상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 주변에 넓어진 모공을 레이저 치료를 하면 틀림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에 아주 넓어진 모공은 레이저 치료를 해도 주변보다는 만족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번씩을 왜 하느냐? 환자분들이 스타록스 레이저를 하게 되면 탄력 섬유가 생기면서 모공 피부도 좋아지지만 주변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시술하고 병원에 오시면 모공은 좀 긴가민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피부가 좋아지니까 이제 주변에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피부 결이나 피부 톤이나 타이트닝. 어차피 탄력 섬유를 증가시켜서 모공을 줄여주니까 피부 타이트닝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정도 치료하시게 되면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병행해서 치료를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늘어나는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레이저만 치료를 해서는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 피지선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공은 결코 치료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를 알기 때문에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비타민 A 합성 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의 특징이 몸에 있는 샘을 줄여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도 줄지만 대신에 침샘이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건조하고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 분비가 아주 많고 또 모공이 넓은 경우에는 레이저 단독만으로는 절대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쌤과 상의해서 약도 그냥 무작정 먹는 건 아닙니다. 경과를 봐가면서 한 달 먹는다든가 2달 먹는다든가 아니면 매일 먹던 약을 이틀에 한 번 먹는다든가 상태에 봐가면서 조절해서 적절하게 시술해야지 아주 만족할 만한 시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공을 늘어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건조하지 않게 보습을 잘 하는 게 그게 1번입니다. 찝찝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습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2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보게 되면 노폐물이나 오염된 물질이 잘 들어붙기 때문에 모공도 점점 넓어지고 피부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딱 2가지 보습제, 선크림, 모공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은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한 번만 바르셔도 되고 굳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야외 활동할 때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는 선크림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덧바르셔야 됩니다. 반대로 보습제는 그 위에 덧바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른데 또 바르고 또 바른데 또 바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선크림을 바르신 후에는 보습제를 그 위에 덧바르는 건 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서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보습제를 많이 듬뿍 바르는 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제가 사과를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를 먹다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부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깎아놓은 사과에다가 막 바세린이나 보습제를 바른다고 하면 그렇게 갈변 현상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보습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찝찝할 정도로 많이 발라도 상관없고 횟수는 뭐 아무리 많이 발라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위에 보습제를 더 바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